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22학년도 대학 입시 변화사항입니다. 일단 대학교 입학 전형은 크게 네 가지예요. 보시면 정시가 있고 이 세 개는 수시입니다. 정시와 수시. 정시는 일반적으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100%로 선발하는데, 근데 우리 지금 중3 애들이 대학을 갈 때 좀 바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입시를 보면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교과 영역에서 내신이 함께 합산돼서 이제 평가되는 정시 전형이 있고요. 정시 전형은 세 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전형은 크게 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인데,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 성적 받기 어려운 자사특목고 애들은 불리한, 즉 일반고 위주의 전형인데, 대학들이 내년도에 많이 늘립니다. 많이 늘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고등학교의 교과를 다 믿을 수는 없어. 너네들이 최소한 수능은 이 정도를 맞춰야지만 믿어줄 거야.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교과 내신하고 그리고 수능 최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에 또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우리 중3부터는 그 비교과 활동이 많이 줄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일부 대학, 서울대라든가 고려대라든가 그리고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는 종합 전형이 있죠. 자, 이 두 전형은 내신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지만 내년도에부터 사실 단계적 폐지를 수순을 밟을 거로 보였던 이 논술 전형은 내년도에 별로 줄질 않아요. 이 논술 전형은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논술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근데 이 전형이 저는 제가 종합원의 논술을 좀 오래 가르쳤었는데 논술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 또 고등학교 1학년이 17살, 2학년이 18살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사춘기가 좀 지났지만 여전히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주체하기 어려운 매우 혈기방장한 시기라서 그때 공부를 약간 등한시하고 방황을 했던 친구들은 1학년, 2학년 내신을 망쳐버려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서 공부하려고 해도 사실 내신을 망쳤기 때문에 고3 수시 지원할 때 사실 학생부 전형으로 지원할 학교가 없어요. 그건 수시를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 논술 전형으로 이 틈을 좀 열어주는, 말하자면 집 나간 팡아들에게 나름대로 역전의 기회를 주는 이 논술 전형은 제가 생각에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전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전형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럼 2022학년도 이후에 대입 주요 변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틀이에요. 첫 번째가 대입 전형의 구조가 바뀐다. 대입 전형의 구조는 뭐냐? 아까 얘기한 수시 정시의 비중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올해까지 보면 약 73대 27입니다. 수시가 73%, 그리고 정시가 27%예요. 완전히 수시 일변도인데, 지금 현재 고1 친구들이 들어가는 2023학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서울에 16개 대학을 지정해가지고 너네들은 정시를 많이 뽑아야 돼. 그래서 정시로 무조건 40% 이상을 뽑아. 그렇게 일률적으로 강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정시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2023학년도부터인데 많은 서울의 대학들이 내년도부터 미리 앞당겨서 40%가량 뽑기 시작하면서 내년에 정시가 대폭 늘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6개 대학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위 15개 대학이 어디냐면 서연고, 서성한, 중경매시, 이화여대, 건동홍, 숙명여대가 15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2대가 빠져요. 학생부 종합전형 비중이 낮아서. 다른 2개 대학이 더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16개 대학이라고 분명히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 뭐 예를 들면 서울여대, 뭐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속해 있는 척 보이려고 하는지. 이 대학들도 다 같이 정시를 40% 이상으로 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시가 대부분 다 40% 이상으로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정시로 40% 이상을 뽑는다. 다만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닌 좋은 학교 어디죠? 저기 대전의 카이스트, 포항에 있는 포항공대는 정시 40%가 아니고 그 대학들은 거의 100% 수시로만 뽑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는 여전히 거의 수시로 100%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종합전형을 좀 낮추면서 내년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여기 보시면 서울 지원에 교과 전형을 많이 신설했어요. 이따 하나씩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리고 수능 체제가 바뀝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보는 것은 똑같은데 국어하고 영어가 체계가 좀 바뀌는데 곧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 틀은 학생부 종합의 공정성 제고 방안이 지금 연이어서 재작년에 나오고 작년에 나오고.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교육 몇 년지 대계라고 그래? 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교육 100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교육 1년지 대계로 하고 있어요.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학생부 기재사항은 문제인 경우 들어가서 계속 바뀌어가지고 정말 그 입시의 전문가인 저도 연도별로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별로 헷갈릴 건 없어요. 여러분 때가 완결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작년도 이제 그 조국 장관 사건 때문에 우리 20대들이 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정성들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학생부 기재 방안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축소됐다. 학생부에 적는 내용들이 축소됐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이어서 하나씩 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대입제도 변화를 볼 때 일단 지금 우리 앞에 앉아있는 그리고 우리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어머님들도 다 자제들이 중3 예비 고1인데요. 이때부터 이렇게 보신다면 일단 40% 이상이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적성고사는 완전히 없어지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도 단계적 폐지인데 논술은 좀 남아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논술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그런 교육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작년도 교육부가 대대적으로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을 종합전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사를 했어요. 작년에 언론 보도된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그 감사 결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사특목고와 일반고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고를 차별하는 게 문제라고 해서 우리 교육부가 내세운 매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요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입니다. 블라인드가 뭐죠? 우리 이름은 뭐야? 정다은? 이름 예쁜데? 좋아. 우리 다은이. 블라인드가 뭐냐? 그래, 블라인드. 가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냐면 고교 정보를 가린다. 작년까지는 면접을 볼 때만 가렸어요. 면접 볼 때, 자, 민사고 김정현입니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해성여고 정다은입니다. 그러면 면접관이 보기에 느낌이 어디가 더 좋아요? 민사고가 더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면접 보기 전부터 첫인상에서 말하자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작년부터 수험번호 100번입니다. 이렇게 소개 들어가고 학교를 안 줬는데. 근데 올해부터는 이걸 더 확대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할 때 학생부를 나이스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아예 통째로 파일체로 넘겨줍니다. 전산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지금 올해 시작됐죠. 아예 학교 이름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해성여자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뭐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 이름을 모든 학생부에서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그 주소도 지워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간에 차별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작년에 이 대목을 우리 교육부 장관이신 유은혜 장관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때 참 우리 교육부 그 높으신 분들이 참 헌의를 하셨구나. 그래서 어떤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탁상행정이라는 게 현장을 가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만 한다. 그래서 현실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문제가 있어요. 이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 이름을 다 지으니까 학교가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얘가 우리 그 다은이가 이제 어느 학교를 갈지 몰라도 예를 들면 해성여고로 갔는지 용화를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 대진여고가 여기서 입학 실적이 좋아서 대진여고란 이름이 붙으면 좀 좋은데 얘가 대진여고를 다니는지 나왔는지 아니면 용화여고를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진여고와 용화여고의 차이는 줄어들었는데 뭐 교과목도 배우는 게 차이가 없으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울 수 없는 게 교과목 이름이에요. 근데 교과목의 이름이 심화, 중국어, 회화 이런 과목은 일반고에서 안 배워요. 그럼 얘는 외고구나. 그리고 과목 이름이 국제 정치의 이해. 이것도 당연히 일반고에 없어요. 얘는 그러면 국제고네. 대학 물리. 그럼 이거는 자사고구나. 일반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 이름을 보고 얘가 일반고를 나왔는지 아니면 자사고를 나왔는지 특목고를 나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 간의 격차는 줄었는데 자사특목고와 일반고는 완전히 확연하게 구분돼서 이제 오히려 그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다만 얘가 대원외고를 나왔는지 서울외고를 나왔는지는 조금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죠. 뭐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자사특목고를 가는 것은 학종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육부에서 신경을 썼지만 일반고 주기기로 나왔다. 지금 교육부의 가장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일반고 살리기 사업인데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일반고 주기기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부 기재 방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 학생들, 우리 어머님들 여기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세특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서부터 보실까요? 독서 활동이 이제 반영되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교육부가 아이들의 독서를 권장하지 않는 교육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장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독서 기록이 아예 반영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반영될 거라고 봐요. 뭐냐면 생명과학의 선생님이 생명과학 세특 시간에 얘는 이기적, 정다운 거에 약대를 가려고 한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유전자의 그 이기적 본성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의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뭐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독서 기록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지만 일단 독서 기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진로 활동은 700자. 이건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중요한 봉사 활동. 아예 반영이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천혜 요양원에서 그 장애인들 수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반영이 안 돼요. 봉사 활동도 줄어버렸어요. 대신에 학교에서 하는 봉사 활동은 반영이 되는데 학교에서 봉사하는 것은 사실 봉사라고 할 수가 없죠. 자기 집을 치우는 것이 어떻게 봉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봉사 활동이 반영이 안 된다. 동아리 활동은 반영이 되는데 현재 1학년까지는 자율동아리도 들어가요. 자율동아리. 그래서 자율동아리 성격에서 들어가는데 우리 중3부터는 자율동아리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규동아리 500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500자 들어가고 수상경력. 우리 현재 1학년까지는 학기당 상 하나씩은 반영이 되는데 우리 중3부터는 수상경력이 싹 사라진다. 이게. 뭐 교내 경시대 같은 거 굳이 나갈 필요가 없겠다 이거죠. 그래서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소논문 이건 벌써부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종합의견은 원래는 그 1000자였었는데 500자가 줄었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정다운 학생은
매우 그 용어 단정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이런 걸 써주는 건데 요 500자로 줄었지만 이 500자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종합의견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일단 보시면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세특이라고 해서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약사를 지망한 학생들 뭐 이러면서 써주는 이 세특이 중요해졌고 내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일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 줄여버리니까 대학들이 이제 그래? 그럼 우리 일반고를 가급적 종합전형으로 안 뽑을 거야. 그래서 이제 교과전형을 늘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